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PKM 프로젝트 스터디 그룹 발표용입니다. 얼마 전 시애틀 지역에 있는 몇몇 분들과 PKM 프로젝트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우리들은 AI를 활용해서 나만의 세컨 브레인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학습하는 그런 스터디 그룹입니다. 퍼스널 널리지 매니지먼트, 즉 개인 지식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현해 보기 위해서 주요 데이터 관리 툴로 옵시디안을 선택했고요. 현재는 그 위에 AI 기술을 접목시키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방법, AI와 연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탐구 중인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옵시디안에 저장된 개인 지식 데이터를 레그 방식으로 AI와 연결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함께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 멤버들의 레그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스터디 그룹 외부에서도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레그와 PKM 그리고 옵시디안의 접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이런 발표 내용을 매번 스터디 시간에 길게 공유하기보다는 유튜브 클립 형태로 정리해두면 스터디 멤버들이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고, 격주로 진행되는 온라인 모임에서는 짧게 Q&A를 진행하거나 진행 중인 리서치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논의할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레그는 무엇이고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레그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옵시디안과는 어떻게 결합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제가 리서치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는 왜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AI 자체로는 부족한 게 많아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GPT나 클라우드 같은 최신 AI 모델들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대형 언어 모델, 즉 LLM이라고 불리는 모델들이죠. 이 모델들은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지만 몇 가지 중요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의 한계입니다. 이들 모델은 특정 시점에 훈련된 정적인 데이터셋만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최신 정보나 개인화된 문맥 또는 도메인 특화 정보 등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할루시네이션인데요. 그럴듯하지만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생성하는 오류입니다. 이는 모델이 응답을 생성할 때 실제 근거보다는 확률적인 패턴을 따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자신있게 말할 때도 많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레그입니다.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인데요. 말 그대로 정보를 검색, retrieval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응답을 생성, generation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밑에 테이블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정리한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LLM은 트레이닝 시점 데이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나 개인 정보, 그리고 회사 내 정보 등이 없죠. 그래서 레그로 실시간 정보나 개인 정보, 그리고 사내 지식, 이런 것들을 주입을 하는 겁니다. LLM은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있어서 사실에 오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신뢰도가 하락하는데요. 레그로 근거 있는 문서를 인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런 단점들을 극복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최신 정보나 개인 정보, 회사 내 정보 등을 트랜스포머 방법으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재학습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주기도 느리고요. 반면에 레그를 사용하면 저 비용으로 그 인덱스를 갱신해서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사용한 최신 정보는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트레이닝을 통해서 AI 자체적으로 학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같은 내용을 질문할 때는 그 내용을 다시 리트라이벌해서 AI에게 보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이러한 LLM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레그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Limitation of Knowledge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딥러닝의 트레이닝 과정인데요.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연산을 합니다. 처음에 랜덤한 값에서 시작을 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그 숫자들을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그 가중치 값을 변경하면서 관계들을 계산을 하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 딥러닝 펀더멘탈 클릭을 하면은 제가 작성한 Deep Learning Fundamental PPT 파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튜브 링크를 클릭을 하면 그 PPT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PPT 파일과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이 처음에 시작하는 원들은 파라미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AI들은 수천 개에서 조 단위가 넘는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죠.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연산량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트레이닝을 하는데 걸리는
걸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퍼블리시된 AI 모델들은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메타의 AI 수석 엔지니어인 이안 루큰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의 LLM들을 만든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LLM은 진정한 AI로 가는 길이 아니다. 그들은 추론과 플랜과 기억을 하지 못한다. 진정한 기능은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모델들이지 단순히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1989년도에 CNN을 이용해서 손글씨를 인식하는 AI를 만든 사람이죠. 이 비디오를 보시면 이 사람은 당시 베일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안 르쿤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들이 개발을 했던 르넷이라고 하는 CNN AI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트랜스포머로 만들어진 AI가 궁극의 AI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론들이 나와서 퀄리티도 높으면서 자원도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AI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이나 트랜스포머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최신 정보에 대한 그 학습 속도가 느린 것이 현재 AI 모델들의 한계이고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나온 것이 바로 RAG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는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인간에게는 여러 언어들과 그 언어를 표현하는 문자들이 있죠. 이 사과를 나타내는 말도 애플, 사과, 그리고 인도말, 스페인말, 중국말 이렇게 다르게 있죠. LLM도 마찬가지로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숫자들이 오픈 AI의 한 모델이 사용하는 사과라는 것을 표현하는 숫자 기호들이죠. 바로 행렬입니다. 이 행렬은 랜덤한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파라미터들에 대한 가중치를 두고 있는 건데요. 이것들은 행렬 곱을 통해서 두 객체 간의 시밀러리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사과와 개 간의 관계는 0.29이고 사과와 오렌지와의 관계는 0.44, 그리고 사과와 야옹은 0.27, 개와 야옹은 0.30, 고양이와 야옹은 0.46. 이렇게 AI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객체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게 됩니다. 즉 개는 야옹하고 운다라는 말을 AI는 틀렸다 맞았다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아요. 단지 이것은 0.30만큼의 유사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양이와 야옹은 0.46만큼의 유사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AI가 나왔을 때 이런 것이 유행한 적이 있죠. 이순신 장군이 화가 나서 아이패드를 던진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라고 질문을 하면 AI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막 말을 지어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할루시네이션이죠. 그것은 AI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가장 그나마 확률이 높은 것들을 가지고 문장들을 구성해 나가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장들을 지어내는 겁니다. AI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률을 기반으로 리스판스를 하는 AI의 특성 때문에 이 할루시네이션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물어보더라도 AI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대한 유사성이 높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뭔가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RAG에서는 정확한 콘텍스트를 선별을 해서 AI에게 보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전 페이지에 나왔던 Limitation of Knowledge 그리고 Hallucination이라는 AI의 한계점 때문에 이 RAG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RAG, 즉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부터 보시죠. RAG는 정보 검색, Retrieval과 생성형 AI 모델, Generation을 결합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기존에 생성형 AI는 훈련된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답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거나 최신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죠. RAG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합니다. 이 외부에 관련 데이터를 검색해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 아이디어이죠. 이런 관련된 외부 데이터를 검색해서 이 생성형 AI가 그 데이터를 참고해서 응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 기사, 논문, 웹페이지 또는 저희처럼 옵시디안에 저장된 개인 노트도 될 수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불러와서 AI가 보다 정확하고 컨텍스트에 맞는 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구성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Retrieval과 Generation 이 두 가지 큰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Retrieval은 검색이라는 뜻이죠. 사용자의 질문에 맞는 관련 정보를 지식 베이스나 문서에서 찾아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Generation, 즉 생성입니다. 검색된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형 모델이 자연스러운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레그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살펴보죠. 처음에는 데이터 컬렉션입니다. 우리는 AI가 참고할 외부 데이터를 먼저 모아야 되죠. 이 데이터는 그 문서, 웹페이지, 그리고 개인 노트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옵시디언 같은 툴에 정리된 나만의 노트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두 번째는 데이터 스토리지입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임베딩해서 벡터 형태로 변환해서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스 같은 벡터 스토어가 있죠. 여기서 임베딩이란 데이터를 아까 보셨던 이런 행렬로 된 숫자들이 있죠. 여기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결과인 가중치 값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변환을 하는 것을 인베딩 값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벡터 스토어에 있는 그 데이터를 리트라이벌 하는 거죠. 유저의 질문이 오면 그 질문에 가장 유사한 부분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때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청크라는 단위로 저장이 되는데요. 그 청크 단위로 유사성을 검색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청크와 관련돼서는 잠시 후에 소스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는 방법인데 실제 코딩을 할 때는 이것과 관련된 메소드가 따로 있으니까 그 메소드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리트라이벌 하는 방법은 이 시밀러리티로 리트라이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의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키워드 베이스로 서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 유사더 검색과 키워드 베이스 검색을 동시에 해서 그것을 조합한 후 AI에게 콘텍스트로 보내는 그런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는 AI가 받은 콘텍스트를 기반으로 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때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전달된 컨텍스트만을 참고해서 답변을 만들어내도록 하느냐, 아니면 전달된 컨텍스트 플러스 AI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정보도 포함해서 리스판스를 생성할 것이냐, 그런 방법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은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주로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툴들을 보면요. 일단 임베딩 모델이 필요해요. 수집된 데이터를 데이터 스토리지, 즉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할 때 임베딩 밸류로 바꿔서 저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임베딩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임베딩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AI의 임베딩스라는 임베딩 모델이 있는데요. 그러한 임베딩 모델들을 사용해서 이 작업을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 스토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 임베딩 값들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리트라이벌 할 수 있는 그런 벡터 스토어인데요. 메타에서 만든 파이스나 그리고 파인콘 이런 벡터 스토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AI가 있어야 되겠죠. 제너레이티브 모델인데요. 오픈 AI의 챗GPT나 클라우드, 그록 이런 AI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슬라이드도 레그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심플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전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서 유사도를 기준으로 했던 아니면 키워드를 베이스로 했던 추출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 데이터들 중에서 핫K 상위 3개 혹은 상위 5개만을 전달한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MMR 아니면 룰 기반의 검색된 청크들 중에서 일부분을 추려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조합해서 AI에게 전달된 그런 프롬프트를 만들고요. 시스템 지시문과 질문과 여기서 마련된 컨텍스트를 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프롬프트를 AI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럼 AI는 그것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답변과 함께 출처나 어디서 인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고요. 캐싱 처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죠. 그 데이터들을 벡터 스토어에 저장하기 위해 청크라는 단위로 나눕니다. 이 청크를 1000글자를 한 개의 청크를 할지 500글자를 하나의 청크를 할지 5000글자를 하나의 청크를 할지는 코딩을 통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크 단위로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과 그 청크 단위로 유사성을 검색해서 가장 상위의 청크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 가지고 온 청크들을 AI에게 보내서 그 AI가 답변을 생성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레그는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레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스탠다드 레그와 그래프 레그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레그는 텍스트 유사더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에 가장 유사한 청크들을 찾아내서 그걸 LLM에게 전달해서 답을 생성하게 하는 거죠. 이 방식은 빠르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정보를 묻는 질문, 예를 들어서 FAQ나 간단한 지식 기반 질의에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프 레그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유사도 기반이 아니라 널리지 그래프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프란 사람, 장소, 개념 같은 엔티티들이 서로 관계로 연결된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옵시디안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옵시디안에 대해서는 많이 리서치를 못해서 정확히 모르는데 이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옵시디안을 기반으로 래그를 구현을 할 때는 이 그래프 래그를 사용하는 것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리서치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스탠다드 래그는 더 단순하고요, 빠르고요, 텍스트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래프 래그는 좀 더 복잡하죠. 하지만 이 관계 기반 질이나 이 다단계 추론에 강합니다. 그래서 그 래그의 종류를 테이블로 정리를 한 것이 여기에서 표현하는 건데요. 데이터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일반 래그는 청크 단위로 관리를 하고요. 그래프 래그는 노드와 엣지라는 그래프에서 관리하는 단위로 매니지를 합니다. 그리고 리트라이벌은 일반적인 래그는 유사도를 기준으로 검색을 하는데 그래프 래그는 경로와 이웃 기반 그래프 탐색을 이용하고요. 이 일반 래그는 구현이 단순하고 도구도 다양하게 많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프 래그는 단계 추론이나 다단계 질문 등의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일반 래그는 문맥상 한계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관계성이 약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래프 래그는 초기 그래프 구축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기준은 FAQ나 대화형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래그를 사용을 하고 복잡한 도메인 지식이나 다중 관계를 많이 질문하는 경우에는 이 그래프 래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구현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옵시디안이라는 도구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래그가 적합한지 AI에게 물어봤는데요. 일단 옵시디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면 개인 지식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노트 관리 툴인데요. 단순한 메모 앱이 아니라 노트들 간의 연결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식 그래프 기반 툴입니다. 그래프렉에서 보았던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기록보다는 생각의 흐름, 지식 간의 관계, 프로젝트 간의 연계 등을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추적할 수 있는 도구죠. 그럼 이 옵시디안에 더 어울리는 래그 방식은 무엇일까요? 일단 스탠다드 래그를 보면요. 이것은 옵시디안에 저장된 노트 중에서 특정 키워드나 어떤 토픽을 찾고 싶을 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벡터DB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이와 관련된 노트를 유사도 기반으로 찾아내서 LLM에게 전달을 하는 구조죠. 빠르고 구현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프래그는 옵시디안의 그래프 구조와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이 노트 간에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면 단순히 유사한 문장을 찾는 걸 넘어서서 개념 간의 관계나 맥락을 기반으로 정보를 연결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과 뉴럴 네트워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두 개념을 직접 연결한 노트나 중간에 있는 개념들을 따라가면서 보다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맥락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한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복잡한 관계성이나 흐름 기반 검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프렉을 사용을 하고요. 단순한 키워드 기반 질문에는 스탠다드 렉을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I에서는 실제로 구현에 필요한 그 기술 스택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었는데요. 옵시디안 플러그인이 있고요. 이 노트를 불러오고 가공하기 위한 핵심 도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픈 AI의 임베딩스가 있죠. 이 노트에 있는 내용을 벡터로 변환하기 위한 툴입니다. 그리고 파이스는 벡터 스토어의 한 종류인데 굳이 파이스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벡터 스토어들 중에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AI 모델이 있는 거죠. 오픈 AI의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AI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죠. 여기에 이 스탠다드 래그와 그래프 래그의 종류를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이것 이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용이 간편하고 특정 상황에 적합한지 리서치를 해서 정한 후에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옵시디안 플러스 래그가 잘 맞는 이유에 대해서 AI가 답변을 한 건데요. 이 부분은 참조를 하시고요. 저는 옵시디안에 대한 리서치를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옵시디안과 래그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브록으로 간단하게 구현된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코딩이 될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샘플 소스 코드가 있는데요. 좀 보기가 그러니까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소스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스 코드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데이터를 로드하는 거죠. 저희들은 옵시디안을 사용할 거니까 옵시디안에서 데이터를 로드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그래서 docs라는 변수에 담고요. 그것들을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하는 이유는 모든 데이터를 다 AI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풋 사이즈에 한계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토큰 수가 많아질수록 비용도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크 단위로 나누고 나중에 리트라이벌 해서 선별해서
AI에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청크 사이즈는 500글자 단위로 나누어라, 1000글자 단위로 나누어라,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청크와 두 번째 청크들 간에 50글자는 겹치도록 해라 라고 정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은 500글자 단위로 나누어지게 되면은 이 문장의 중간에서 잘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글자 정도 겹치는 부분을 두어서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한 데이터를 청크 단위로 나누고요. 이 청크 단위로 나눈 다음에 임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여기서는 오픈 AI에서 제공되는 텍스트 임베딩 ADA002라는 임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임베딩 값으로 바꿔서 이 파이스라는 벡터 스토어에 넣는 거죠. 이 파이스 말고 다른 벡터 스토어를 사용해도 되고요. 이것은 스탠다드 레그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그래프 레그도 별도로 구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벡터 스토어에 저장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단위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구현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 벡터 스토어에 정보를 저장하면 그 정보는 언제든지 불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리트라이벌 단계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LLM을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다음 텍스트를 기반으로 질문에 답하세요. 뭐 이런 그 프롬프트를 만들고 여기에 콘텍스트와 퀘션을 전달을 하죠. 퀘션은 유저가 입력한 질문이고 콘텍스트는 리트라이버를 통해서 가지고 온 청크들이 되겠죠. 그 프롬프트를 LLM에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리트라이버는 K3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검색된 청크 중에 상위 3개를 콘텍스트로 AI에게 전달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직식 검색을 하거나 문장을 요약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태그를 생성하는 그런 기능도 구현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이 8번째에 나와 있는 태그 생성 프롬프트 부분입니다. 동작하는 방법은 위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엔 실제로 러닝을 하는 부분이죠. 이 쿼리는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인보크를 해서 AI에게 전달을 하면 AI는 질문과 콘텍스트를 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답변을 리스판스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레그를 구현하는 과정은 데이터를 로드해서 청크 단위로 스플릿을 하고요. 이것은 스탠다드 레그인 경우이고 그래프 레그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벡터 스토어에 저장하는 그런 첫 번째 단계가 있고요. 일단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하고 나면 그것을 리트라이버해서 AI에게 콘텍스트로 제공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리트라이버 하는 방법은 유사더 검색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키워드 베이스 검색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프 레그인 경우에는 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경험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필요하다면 리서치를 통해서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질문과 콘텍스트가 AI에게 전달이 되면 AI는 그것을 기반으로 답변을 전달하는 이런 것이 바로 레그를 구현하는 플로우이고요. 그 샘플 소스 코드를 제가 PPT에 넣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레그의 이해와 옵시디안 적용과 관련된 리서치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옵시디언을 제 로컬에 깔고 실제로 레그 소스 코드를 구현을 해서 그 옵시디언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AI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부분을 리서치를 할 계획입니다. 스탠다드 레그와 그래픽 레그 두 가지 방법을 다 리서치해서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